요즘 일본에선 또다시 빈집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도쿄의 빈집이 사상 최고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도쿄 인구가 130만 명이나 줄었다고. 그런데 팩트 체크해보니까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2025년 일본 인구조사 결과 일본 전체 인구는 5년 만에 309만 명이 사라졌어요. 근데 딱 한 곳, 도쿄만 늘었습니다. 47개의 도도부현 광역단체 중에 유일하게요.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도쿄에 사람이 늘고 있는데 왜 도쿄 빈집 숫자는 사상 최대를 찍었을까요? 그것도 시골 폐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9천만 엔짜리 신축 만션이 안 팔려서 쌓이고 있는 도쿄에서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도쿄 한복판의 멀쩡한 아파트들이 사람이 안 사는 유령 건물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시골 마을보다 훨씬 무서운 이유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묘입니다. 오늘은 숫자로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도쿄의 빈집 미스터리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할게요. 일본에서 빈집이 제일 많은 지자체 어딜까요? 홋카이도 산골? 오키나와 외딴섬? 정답은 도쿄 세타가야구입니다. 도쿄 안에서도 부촌으로 꼽히는 그 동네예요. 물론 빈집 비율로만 보면 토쿠시마현이나 와가야마현이 20%가 넘어서 더 심각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다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비율이랑 숫자를 헷갈리는 거죠. 시골에서 20%가 비었다고 해봐야 집 자체가 몇 채 없어요. 근데 도쿄는 집이 원래 엄청나게 많은 동네입니다. 도쿄 23구 빈집 비율은 10.9%, 딱 9채 중 한 채 수준인데 실제 숫자로 환산하면 64만 6,800채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면서 창문 100개, 200개를 세어봤을 때 그중 9분의 1이 항상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시골이 아니라 도쿄 한복판에서요. 그리고 이게 일본 전체로 보면 더 어마어마한 게 일본 전국 빈집수는 900만 호나 됩니다. 일본 전체 주택의 13.8%가 비어 있어요. 30년 사이에 2배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빈집이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식이 줄고 부모가 오래 살기 때문이래요. 1970년대, 그러니까 타나카 가쿠에이 총리 시절, 일본 남성 평균 수명은 69세였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자식이 아직 30대나 40대였다는 거예요. 한창 자기 집 마련 전이니까 부모 집을 그대로 물려받아 눌러 살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일본의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을 훨씬 넘어섭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쯤 자식은 이미 60대, 손주도 다 크고 독립한 상태고 자기 집도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부모 집은 그냥 빈집으로 남는 겁니다. 이게 세금 때문에 이러는 경우가 더 큽니다. 사실은. 살고 싶어도 사실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도쿄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 교외 단독주택 단지에서 역 근처 맨션으로, 실제로 도쿄 외곽 신도시들, 한때 내 집 마련의 꿈으로 불리던 동네들이 지금은 절반이 노인만 남고 나머지 절반은 빈집인 곳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예요. 도쿄 빈집의 4채 중 3채는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만션, 그중에서도 초고층 타워 만션입니다. 왜 이게 시골 빈집보다 훨씬 심각하냐면, 산골 빈집은 그냥 놔두면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산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돈 안 써도 돼요. 근데 타워 만션은 다르죠? 엘리베이터, 상하수도, 환기 시스템, 전부 사람이 계속 돈 들여서 유지보수해야 하는 구조물들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들이 지어진 게 대부분 2000년대 초, 지금 그 최초 입주자들이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한 건물에 500세대가 입주했는데 그 세대주들이 거의 동시에 은퇴하고 동시에 고령화되고 동시에 관리비 낼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을요. 이게 바로 일본의 지방 산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마을 전체 고령화랑 똑같은 패턴이 도쿄 한복판 30층짜리 건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신조어까지 붙었어요. 신산촌, 새로운 산골 마을. 도쿄 스카이라인 한가운데 서 있는데 운명은 소멸해가는 산골 마을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1982년 세계적인 건축가 당계겐조가 설계한 40층짜리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 신관, 당대 최첨단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지어진 지 딱 30년 만에 2011년에 문을 닫고 2013년에 철거됐습니다. 왜일까요? 건물 골조 자체는 멀쩡했어요. 문제는 안에 있는 배관 때문이었습니다. 상하수도관을 전부 교체하려고 그 비용을 계산해 보고 나니까 차라리 부수는 게 더 쌌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이 맞닥뜨린 초고층 건물들에 숨겨진 시한폭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 철거 비용은 전부 소유주 부담이에요. 그럼 이렇게 위험한 타워 만션, 가격이라도 떨어져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 참고로 한국은 그 분양가 평균을 내보면 정용 면적 84세배, 구 34평, 환산하면 약 7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평균 분양가가. 근데 일본은 수도권 신축 만션 평균 분양가가 지금 9천만 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요.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안 팔린 재고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도쿄 마ンション 가격은 실제 거주 수요가 아니라 주가랑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투자 상품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예. 그래서 투기꾼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두는 거지 거기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증명하는 예가 있는데요. 이게 도쿄에서도 제일 핫한 신축 타워 마ンション이 있는데 얼마 전 이른이 금리를 1%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자 이 마ンション에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무려 500세대 중 절반이 넘는 세대가 시장에 팔려고 집을 한꺼번에 내놨다는 겁니다. 이 마ンション분양가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이 넘는 마ンション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막 1,000만 원, 2천만 원 막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이 마ンション을 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있을 리 만무하고 결국은 서로 먼저 팔려는 투기꾼들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조만간 타워 마ンション으로 그 30년 전에 그 부동산 버블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갔죠. 이게 다시금 또 일본이 나락을 가지 않을까 타워 마ンション으로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지금 일본에서. 왜냐하면 이른이 다시금 금리를 올린다는 소리를 지금 또 마구마구 흘리고 있고 그리고 또 진짜 제 주변에서도 그게 좀 상황을 좀 관망해도 되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 종특인가 봐요. 왜 한국에 한때 막 영끌에서 막 집 사고 막 이런 사람들 뭐지 그때 벼락거지라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 봐도 그 안 그래. 잘. 굉장히 걔네들을 신중하고 물론 왁구를 정해놓고 사는 그런 삶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한국 사람도 좀 유난한 것 같아요. 예, 진짜. 그거 막 좀 이따 사도 되는데 막 뭐에 홀린 듯이 막 말려도 막 그냥 기어이 막 제일 비쌀 때 이런 말 있어요. 그 벼락거지가 한국에 유행했듯이 일본에서 오늘 산 집이 제일 싸다. 예, 이 말이 그냥 막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비쌀 때 가만히 있다가도 막 뭐에 홀린 듯이 사는 지인들을 보고 있자니까 야, 이제 피바람 불겠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지금 지표로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집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살아야 가치가 유지됩니다. 아무리 맨션이어도 계속 비워두면 건물 자체가 낡아가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는 일도 이겁니다. 가격은 최고치를 찍는데 정작 실거주 수요는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타워 마ンション이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뉴욕의 타코타 하우스라는 100년이 넘는 건물이 좋은 예인데 원래 여기 분양 마ンション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소유자들이 직접 관리조합을 만들어서 세입자를 깐깐하게 골라받고 거둔 임대료로 꼬박꼬박 리모델링에 재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100년이 지난 지금도 뉴욕 최고급 건물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 결국 답은 하나죠. 누군가는 책임지고 관리해야 살아남는다. 방치하면 아무리 화려한 마ンション도 30년, 40년 안에 신사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도쿄 인구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죠. 왜냐고요? 일본은 최저시급이 이 지자체마다 그 차등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군마, 사이타마 다 틀려요.
근데 이 도쿄 이 인근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 수도권 요 근방은 거의 도쿄처럼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가장 많고 최저 시급 또한 제일 높은 도쿄로 일본의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극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쿄에. 집중 쏠림 현상이 급속화되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그때 대구인가 어디에 그 대구시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최저 시급 그 차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거요. 일본 잘 보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나마 남아있는 대구 사람들 타 지역으로 뭐 일본처럼 막 이렇게 도쿄로 막 보내버리는 그런 쏠림 현상을 한국에서도 지금 뭐가 아쉬워서 그걸 다시금 또 겪으려고 하는지 이 부작용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것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더 크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인구가 오히려 일본에서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이 도쿄입니다. 자, 그런데도 도쿄의 빈집 역대 최다를 찍고 있고 그 정체는 시골 폐가가 아니라 일본에서 부의 상징이라고 부르던 타워 만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0년 뒤엔 누가 살고 있을지 그리고 그 관리비랑 철거비는 누가 낼지 아무도 정해놓지 않은 건물들이 도쿄 스카이라인을 채우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